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법무부인 메릭 가랜드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였다고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메릭 가랜드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사를 하여 법정을 세우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 바이든과 민주당원들부터 먼저 세워야죠. 이들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자기들의 무명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지가 썩어있는 이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필히 탄핵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엄정한 죄과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미국의 법치의 앞날은 멀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법사위원인 척 그레슬리가 메릭 가랜드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 구체적으로 FBI의 필드 오피스의 이름까지 지정하며 그들이 상원의원 개인들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스파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 사건을 지금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있는 메릭 가랜드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 레이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간선거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법사위원회 나름대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 사실이 분명한 일이 있는데도 그에 대하여 묵과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민도 아닌 상원 의원을 상대로 스파이 염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소련 시절의 KGB나 동독의 슈타지에 해당한다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일부 라이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 지금 발송이 된 마당에 법무부 장관과 FBI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묵과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결과를 내어서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2020년 FBI가 분명히 자신과 법사위원장인 란 존슨 상원의원에게 그들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더욱더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FBI나 법무부가 8년 동안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터 이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수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외국인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25만 불의 벌금과 5년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오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OJ와 FBI가 헌터 바이든의 범죄를 덮기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중국의 최대 석유 회사를 대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여러 회사를 대입하여 미국의 로비 활동을 펼친 것은 해외 로비 등록법에 어긋난다고 하며 그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에서 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나단 털리 조지 워싱턴대 법률학 교수는 최근 추가적으로 해외 접촉이 공개되면서 이미 강력한 사례가 케이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파라 전문가에 따르면 그들의 서류에는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인 조 바이든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그를 이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라법에 의한 위반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파라 혐의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는 공격을 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화가 되어 있다고 하며 1938년도에 설립된 파라 규정에 의하면 외국 관련 정치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활동과 자금의 수령 및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정부 관리, 외국 기업, 정치단체, 영향력이 있는 사적 이익단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연방감옥과 25만 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기소로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란 존슨 공화당 위스콘신 상원의원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헌터 바이든을 약식으로 기소한 다음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봉인하고 형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원이 아닌 이상은 기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공화당원은 일단 유죄, 민주당은 무죄로 지금 추정하고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골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절대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란 존슨 상원의원은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티켓 없이 탑승한 10대 흑인 소년에게 개찰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개찰구 벽을 뛰어넘어 경관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불과 6월 10일 날 4명이 단합하여 49살을 먹은 사람을 구타하고 강도를 행하였던 소년이기도 합니다. 그를 보석금 없이 석방을 함으로써 한 달 남짓하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경찰이 오히려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경찰에 대한 최근의 공격 사례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보석 개혁 법안 철회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 개혁 법안이라고 하여 중범자들을 거리에 풀어놓음으로써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도 이제는 때늦게 아차하고 이제 거꾸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였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사내에 경관이 폭행을 당할 정도가 되니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고 왜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규제법이 한창 시행되고 있으나 유권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계속적으로 총기 규제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총기를 들고 저항할 것이라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무장 권리를 무슨 이유로 연방정부가 함부로 박탈을 하냐고 하며 계속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나 어떤 정부가 개인의 무장을 해제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총을 들고 싸울 용기가 있다고 오늘 시카고 대학 정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통이 짧은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을 역사의 정통성 또는 역사의 가치관으로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헌법에 어떤 형태로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용납하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지에 의하면 코비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코비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지금 변종의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알아눕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되나 실제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일찍 회복이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회복이 더디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도 없고 걸렸을 경우에도 회복이 더욱더 더디되는 이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허난성을 비롯하여 산동성 일대에 은행들이 예금주들의 돈을 가로채고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중국 정부는 탱크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 사태를 보는 것과 같은 이 데자뷰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최근에 마르크스주의와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 열강들이 실제적으로 은행에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언젠가 되면 어느 한도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하고 한도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중국 뉴스는 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완전 중국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국가에서는 모든 돈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금 인출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금 중국은 무력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 자기가 달라고 하는데 왜 못 내주고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무력을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공화당 직원들은 연준 직원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특권적인 경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제학자는 2019년도
중국 스파이들에게 구금이 되어 관세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내줘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을 제재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그 무역 제재가 조 바이든에 의하여 다 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0년 이상 미국의 연준 관련 직원들과 그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해왔으며 그들 중 상당히 많이 중국 공산당에 포섭이 되어 미국 경제 자료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의하면 헌터 바이든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CIA 요원들의 명부를 넘겨줘 중국의 CIA 에이전트들이 전부 체포되어 사형당한 사건과도 무관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메가밀리언 라러리의 상금이 이번에는 8억 1천만 불입니다. 누구나 행운을 꿈꾸며 이 2불짜리 라러리를 사기 위하여 긴 줄을 늘어서고 있는 진풍경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첨이 되겠죠. 한 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30년 분할로 수령하는 것 말고 일시불로 수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약 4억 7천만 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방 세금 37%를 제하게 되면 3억 달러가 약간 안 되는 실수령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정부 세금과 또한 카운티 세금, 시티 세금을 제하면 글쎄요 2억 달러 약간 남짓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8억 1천만 불이지만 당 나고 귀 빼고 못 빼고 나니까 남는 거 없다는 식으로 2억 달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2억 달러도 큰 돈이죠. 이 메가밀리언에 맞을 확률은 3억 5,100만 불에 이릅니다. 그러나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01분의 1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